여기서 같이 해보는 약간 튜토리얼 개념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요, 여기서 좀 언급을 하지만 로스 프로그램 전에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브 노드 작성, 그 다음에 서비스 서버 클라이언트 노드 작성, 그 다음에 액션 서버 클라이언트 노드 작성,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브 노드 작성, 그 다음에 서비스 서버와 클라이언트 노드 작성, 이 두 가지는 좀 해볼까 해요. 왜냐면 뭐 액션 얘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사용비도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 쓰면 되고,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브 한마디로 토픽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 서버 서비스 클라이언트, 얘는 서비스 쪽이었죠. 통신 방식에서. 이 두 가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코어를 동작시키면은 로스 마스터뿐만 아니라 파라미터 서버도 역할을 같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로스 런을 통해서 하나의 노드를 실행했었죠. 지금 요거의 마지막 시간에는 로스 런치를 통해서 복수의 노드를 한꺼번에 실행하는 방법, 혹은 그 실행할 때 각 노드의 옵션들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 로스 프로그램 전에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일단 표준 단위인데요. 예.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죠? 그 메시지들이 단위가 틀리면 안 됩니다. 형태는 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속도값 주는데 뭐 센치 퍼 세크 초당 몇 센치 가냐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왜? 어떤 사람은 뭐 미터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센치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뭐 밀리미터로 보내는 단위 보내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모두 다 SI 단위를 사용합니다. 비록 로스가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미국발로 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걔네가 했다면 맨 처음에 뭘 썼을까요? 뭐 인치 뭐 이런 거 쓰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글로벌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SI로 통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I 단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앵글이라고 하면 라디안을 써야 되고요. 아, 이게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디그리잖아. 몇 도. 그게 아니에요. 라디안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헤르츠, 그 다음에 포스 같은 경우는 뉴턴으로 단위로 쓰고, 파워는 와트, 볼테지는 볼트, 그 다음에 길이는 미터 단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매스는 킬로그램으로 하게 되고, 타임은 세컨드 단위로 하게 되고요. 커런트는 암페어, 그 다음에 템퍼레처는 섭씨로 하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좌표 표현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오른손을 한번 펴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X가 포워드입니다. 포워드. 그 다음에 이 Y축 기준이 레프트. 그 다음에 요 Z가 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른손 딱 펼쳐서. 알겠죠? 오른손 딱 펼쳐서. 이게 X축, 이게 Y축, 이게 Z축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X축은 요거의 반대 방향으로 말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Z는 요 반대 방향으로 말하는 거죠. 엄지에. 그죠? 오른손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축. 회전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에 살짝 감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회전은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만약에 어쩌고저쩌고 라디안 퍼 세크로 회전했다라고 하면 그게 이 시계 반대 방향일 때 플러스라는 소리예요. 시계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회전한 거예요. 알겠죠? 그걸 기본으로 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메시지를 보내는 거 우리 형식은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단위까지 정해야지 올바른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용하기 편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I 단위를 쓴다. 그 다음에 좌표 표현 방식은 요 XYZ 오른손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턴도 마찬가지로 정해놨습니다. 이게 되게 로봇 프로그램 할 때 상당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놓고 해야지 메시지 교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규칙은요,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되나, 웹상에 그걸 다 기술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C++, 뭐 로스 프로그래밍 가이드 뭐 이런 형태로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위키에서 검색해 보세요. 걔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패키지는 이런 이름을 쓰면 된다. 토픽은 이런 이름을 쓰면 된다. 네임스페이스는 이런 거, 그 다음에 클래스는 이런 거, 열거 영어 이런 거, 함수는 이런 거. 그래서 명령 규칙도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랑 관련한 거를 해보시려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C++ 스타일 가이드라고 있죠. 여기에 다 기술돼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좌표 표현 방법도 제가 다 링크를 해놨습니다. 이걸 다 보시면 돼요. REF 103. 아까 우리가 본 거는 REP 03을 봤었죠. 기억나요? 아까 어떤 키넥트 카메라 그러면은 우분투는 이거 지원하고 C++ 버전 이거 지원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규약이 있습니다. 그게 103이고요. 거기에 다 아까 언급됐던 앵글은 뭐 라디안 쓰고 프리커션 헤르츠 쓰고 이런 것들이 SI 단위, 그 다음에 그 축은 어떤 걸 기준으로 되어 있다, 뭐 그런 것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런 거 참고해 보셔도 되고요. SI 단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103에 다 유닛이, 이거 아까 설명했었죠? 예,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처음에는 이제 로스 프로그램 짰을 때는 그냥 솔직히 원하시는 대로 상관없는데 나중에 로스 패키지를 가지고 내 제품, 내 어떤 결과물을 적용시켜서 그거를 공식 패키지, 여러분들 지금 뭔가 패키지 받을 때 sudo apt-get 인스톨 한다면 이렇게 설치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죠? 현재 그게 약 2,800개 정도가 돼요. 공식적으로 돼 있는 녀석들은. 그런 식으로 공식 패키지 하실 때는 여기 있는 표준 단위, 좌표 변환 방식,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규칙들을 전부 다 지키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언급해 놓은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할 때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공식 패키지 하고 뭔가 자신의 패키지를 공개해야 되거나 혹은 다른 패키지랑 같이 써야 될 때 공개되어 있는 패키지는 전부 다 이 SI단을 쓰고 있고 이 좌표 변환을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할 때는 이걸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언급을 했던 거고요. 다음은요, 메시지 통신의 종류입니다. 우리 이건 계속 아까도 한번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토픽은 단방향의 연속성을 가져서 퍼블리셔 노드가 서브스크라이브 노드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서비스는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서버한테 어떤 요청이 들어가면은 그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진행한 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다시 서비스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양방향의 일회성을 갖는 통신 방식이라고 했고요. 액션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한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태스크 같은 경우에 목표를 전달해주고 결과값 받는 거는 거의 서비스랑 비슷하지만 중간중간 결과물을 피드백으로 받을 수 있는 통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맥이벤스 같은 경우는 아까 로스코어로 설명하면서 언급했었는데, 로스코어를 실행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로스 마스터 기능을 하고요. 이거는 노드 정보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로스 아웃이라고 해서 그 각종 로그 기록을 전담하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으로는 이 파라미터 서버를 구동하게 되는데요. 이 파라미터 서버는 각종 유저가 정해놓은 파라미터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어떤 노드 혹은 직접 명령을 통해서 이 파라미터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놓으면 여기에 관련한 어떤 노드는 그 파라미터 값을 참조해서 실제 어떤 지금 구현되고 있는 그 프로세스를 약간 변동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옵션을 바꿔서 뭔가를 실행한다든지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요, 토픽, 그 다음에 서비스를 직접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 거예요. 이번부터는 같이 해볼 거예요.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저 진행할 테니까요. 만약에 제가 좀 빠르다 싶을 때는 손을 들어서 잠깐 저를 제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거를 정말 1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씩 변경을 하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훅훅 지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를 감안하셔서 좀 천천히 갑시다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저한테. 알겠죠? 자, 가봅니다. 맨 처음에 CD 한 다음에 캐킹 워크스페이스 SRC 해가지고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 CD는 뭐냐면요. change directory라는 리눅스 명령어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리눅스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더 덧붙이는 거예요. 리눅스 기본 명령이지만. 그래서 cd 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패스를 적어주면 이동할 경로를 적어주면 글로 이동하게 되는데, 또 궁금하신 분도 있어요. 저 물결 모양은 뭐예요? 네, 틸트라고 하죠. 이 틸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홈 폴더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자신의 홈 폴더가 따로 있잖아요. 계정이. 그죠?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계정별로 다 홈 폴더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의 의미는 엄밀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요게 전체 리눅스 폴더라고 보면은 거기에 홈에 이 자신의 그 아이디로 되어 있는 유저의 폴더를 말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 물결은.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캐킨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예, 캐킨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캐킨 언더바 WS라고 해서 그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각종 패키지를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글로 이동하라 라는 명령어로 볼 수 있어요. cd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캐킨 워크스페이스 src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해볼 거는 뭐냐면 캐킨 크레이트 패키지 한 다음에 브라브라브라브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터미널창에다 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전후 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src 폴더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캐킹 워크스페이스의 src 폴더예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터미널 창에서 캐킹 크리에이트 패키지 한 다음에 로스 튜토리얼즈라고 해서 로스 튜토리얼즈 토픽이라고 해서 패키지를 만들고 뭐 뒤에 등등등 옵션들을 더 붙여놨어요. 누르면 뭐가 되냐면 얘는 자동적으로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없던 게 하나 생겼죠. 그죠? 폴더가 하나 생성됐어요. 얘가 하나의 패키지예요. 우리 패키지 용어 설명했었죠. 예. 그 안에 들어보면은 include 폴더랑 그 다음에 src 폴더가 있어요. include 폴더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동일한 그 패키지명과 동일한 폴더 안에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석 파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근데 없어요. 현재로선. 그 다음에 src 소스 코드를 넣는 부분이죠. 근데 보면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cmake.list.txt 파일가 있는데 그 안에 뭔가 들어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package.xml도 보니까 뭔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얘는요, 뭐냐면 패키지를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야 될 폴더와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 지금 우리가 그 터미널 창에서 뭘 진행했어요? 캐킨 create package라는 명령을 통해서 여기서 보는 게 낫겠구나. 캐킨 create package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든 거예요. 그 이름은 로스 튜토리얼 토픽이라는 패키지를 만든 건데 뒤에 브라브라브라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이 토픽을 요 패키지를 만드는데 그 패키지는 메시지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스탠다드 메시지 그 다음에 로스 시프블 패키지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즉 의존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옵션들을 미리 설정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3개의 패키지를 적어놨어요. 지금 우리가 만들 로스 튜토리얼 토픽이라는 패키지는 요 3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기술한 거죠. 알겠죠? 네,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cd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든 그 로스 튜토리얼 토픽이라는 패키지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했어요. 이동한 다음에 ls 치면은 아까 요런 탐색기 창에서 본 거랑 동일한 파일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ls는 리눅스 명령에서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볼 수 있는 걸 말해요. 그 다음으로 제일 먼저 수정을 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package.xml 그 다음에는 cmake 리스트를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요 패키지를 뭔지 좀 궁금하잖아요. 알고 수정해야죠. 그죠? 좀 설명할게요. 일단 굵직하게 2개의 패키지 관련 그 다음에 빌드 관련 설정 파일이 존재해야 됩니다. 로스 관련 패키지 만들 때는요. 그중 하나 package.xml이라는 녀석은 패키지 설정 파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스의 필수 설정 파일 중에 하나고요. 얘는요. 이 패키지의 이름이 뭔지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패키지가 가지는 라이센스는 뭔지 만약 오픈소스를 한다면 어떤 라이센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물며 그게 오픈소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을 테고요.
그걸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의존하는 패키지들은 뭔지 이런 걸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위해서 지금은요, 요걸 그냥 복붙할게요. 복사해서 붙여놓을게요. 요 G에디터라는 거를 통해서 파일을 열어주십시오. G에디터는 뭐냐면요, 요런 화면이에요. 요런 에디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따지면 메모장, 가장 심플한, 그냥 우분투 설치하시면은 그냥 설치되어 있는 기본 메모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ID라든지 어떤 전용 어떤 그 에디터를 설치해서 쓰면 더 편해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설치하는 건 좀 시간이 더 걸리고 설명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메모장 같은 G에디터를 통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데 제가 이걸로 하기에는 화면이 지금 작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 별도의 프로그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여기에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수정해서 쓰셔도 되고요. 원래는 수정해서 쓰셔도 되고요. 지금은 요 PDF 파일에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긁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어요. 컨트롤 S 변함없어요. 그 다음에 종료하면 돼요. G에디터를. 그래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네,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시면 돼요. 설명해 드릴게요. 요 위에 XML 버전 어쩌고 있어요. 솔직히 안 적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XML이라는 어떤 버전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걸 명시해 준 건데요. XML 혹시 많이 쓰세요? 주로 얘는 이제 External Markup Language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형태고요. 흔히 옛날에 HTML에서 태그 방식 있잖아요. 그죠? HTML 태그 기억나시죠? 막. 그런 느낌으로 태그 열고 태그 닫는 사이에 컨텐츠를 넣는 형태의 어떤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쓰여요. 자, 그런 문서다, XML 문서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첫 번째가 있고요. 솔직히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패키지 태그가 나오잖아요. 패키지 태그 나오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패키지 태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로스트 트러 토픽, 이 부분. 이게 뭐냐면 이 패키지의 이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지금 패키지 이름을 정해졌었죠? 예. 캐킨, 크리에이트 패키지 할 때 이미 정해놨었어요. 그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뭔가 패키지 만드실 때 사용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태그는 뭐냐면 버전 태그예요. 그래서 현재는 0.1.0으로 해놨어요. 이건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 그냥 0.0.1로 하고 싶어. 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그냥 개인적으로 쓰실 때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공식 패키지 만드실 때는 이 버전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뭔가 수정해서 다시 업데이트 하려면 이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의미하는 걸 말하고요. 딥스크래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로스트 트랩 패키지 투 런더 토픽이라고 해서 제가 임의로 넣어놓긴 했지만 요거는 이제 자기가 만든 패키지에 간략한 설명을 적어주시는 공간이에요. 대략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두세 줄 정도 적어주는 게 좋아요. 두세 줄 정도로 적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해서 그냥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막 적어 놓잖아요. 나중에 피부와요. 언제 쓰이냐면요. 얘를 공식 패키지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얘가 위키 사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놓을 수 있거든요. 공식 패키지는. 그래서 위키 페이지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키 한 다음에 뭐 다이내믹 엑셀 워크벤치라는 거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Dynamics Workbench is Dynamics Solution for Loss. This Meta Package Overload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죠. 요거 몇 줄 되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가 실제로는 여기 디스크레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동 변환해서 6k로 돼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이 그냥 쓰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건데 나중에 공식 패키지 하실 때는 이 문구가 되게 중요해요. 왜? 검색 키워드로 사용돼요. 웹에서 검색하면 얘기가 나와요.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 위키 페이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패키지가 뭐지? 이런 역할을 하는 패키지구나 라는 짤막한 문구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메인터넌스, 그 다음에 저자는 누구고, 라이센스는 뭐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정보, 특히 요 부분의 정보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되는 게 그대로 트랜스퍼 돼서 이렇게 변환돼요. 위키 사이트로. 그래서 되게 중요하겠죠? 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라이센스. 예. 그 개발하실 때 적용되는 라이센스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자. 이게 저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복수다. 그러면은 이거를 추가도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자 이렇게 적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해당자의 메일 주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적어주면 돼요. 복수라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복수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메인테너. 얘는요, 나중에 원래는 저자랑 그 다음에 메인테너는요, 동일 인물이에요. 초반에는. 아니면 이제 뭐, 전략적으로 업무를 나눈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근데 초반에는 이 저자랑 메인테너가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개발을 거듭할수록 어느 정도 그 업무 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메인터를 좀 나눠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더 절실한 의미는 뭐냐면 얘가 나중에 업데이트 하다가 만약에 얘가 뭐 박사과정에서 뭔가 만들어서 올려놨었어. 공개했었어. 근데 얘가 저녁이란다.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다른 데를 가다 보니까 바빠서 못했어. 업무 어쩌상. 근데 그 패키지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안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계속 쓰고 싶어 해. 그러면은 로스 커뮤니티에서 얘를 계속 주고받다가 의견을 주고받다가 메인터너를 딴 사람 바꿀 수가 있어요. 개발자는 그대로 냅두는데 메인터너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되게 흔하거든요. 지속적인 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이 메인터너 정보는 나중에 연락처로 쓰입니다. 나 이 패키지 써야 되는데 네가 개발하면 내가 이어서 받을게, 관리할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동일 인물이지만 나중에는 좀 나눠서 가기도 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보다는 사용자 혹은 관리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요. 뒤에는 URL 타입한 다음에 버그 트래커, 그 다음에 레포지토리, 웹사이트 이런 정보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얘 만약에 이슈가 있으면은 여기 들어와서 뭐 이렇게 남겨줘. 내 버그가 있으면 좀 알려줘. 그런 버그 트래커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슈 트래커. 그 다음에 리포지토리. 얘는 요 GitHub에 들어오면은 찾아볼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다룰 예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GitHub에 올려놓은 상태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보면은 각종 패키지들을 더 추가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소스 코드는 여기 가면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리포지토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에 웹사이트는 여기 들어가면 된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업무에서는 지금 이미지로 이렇게 넣었지만 이 패키지를 설명하는 웹사이트를 꼭 넣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왜? 아까도 설명했었지만 이 사이트에 여기 적힌다니까요. 그대로.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저한테 만약에 공개한다 할 때는 이 정보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냥 대부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식 패키지 할 때 꽤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절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패키지 어떤 룰을 안 지켰다. 혹은 패키지 만들 때 어떤 메시지 형태가 좀 이상하다. 혹은 올려긴 했는데 네 컴퓨터는 되지만 다른 컴퓨터에서는 안 돼. 왜냐면 서버를 돌리면서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그게 데비안, 그 다음에 리눅스 버전별로 막 해서 계속 테스트를 해요. 서버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알려줘요. 네 컴퓨터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안 되더라. 그래서 좀 더 수정해서 올려라. 그래서 이 게이트키퍼가 있어요. 따로.
툴리랑 그다음에 마커스 딥마크스인가? 아무튼 몇 명이 있어요.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24시간 체크를 해줘요. 얘네가 업무를 내부에 같은 장소에 있는데 교대 근무를 하는 거지. 언제 올리든 잘해주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체크를 해줍니다. 저는 엄청나게 공격받아요. 제가 한 70개, 80개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패키지를. 끊임없이 날라와요. 물론 저의 잘못. 아무튼 그런 역할을 따로 해줍니다. 그대로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 유키는요, 그대로 받아줘요, 거의. 제가 수정 권한이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수정하면 돼요. 에디트 누른 다음에 수정하면 됩니다. 바로 수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요, 이 도큐멘터리도 있잖아요. 여기 내 패키지의 위키 사이트만 수정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기 17,000 패키지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디터 누르면요, 대문짝에다가 표현석 천재라고 딱 넣을 수 있어요. 대신 엄청난 질타를 받겠죠. 그리고 추적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수정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그러기는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각종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선글라스 선전하고 막 그래서요. 그래서 좀 막아놨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수정 권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 권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여기 인포 보면요, 얘네가 수정된 이력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롤백 하면 돼요. 기존 유키이기 때문에 기존 이력대로 해서 이동하면 됩니다. 누가 수정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자, 설명했고요. 아직 다 설명 안 했나? 여기까지 왔네요. 자, build to depend, 그 다음에 build depend, 그 다음에 run depend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의존성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요. build to depend는 지금 그냥 캐킨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빌드 할 때 어떤 걸 쓸 거냐라는 건데요. 지금 그냥 캐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로스 빌드라고 또 있었어요. 로스 빌드를 통하면은 빌드가 됐는데, 그거는 좀 한 3년 전 얘기고요. 지금 다 캐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캐킨 쓰시면 되고요. 나중에 로스 2.0 나오면 걔는 이제 아멘트라는 걸 씁니다. 그때는 또 아멘트 쓰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으로는 캐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그 다음에 빌드 디펜드랑 런 디펜드가 있는데요. 빌드 디펜드는 빌드할 때 의존성 걸리는 패키지를 말하고요. 런 디펜드는 실행할 때 의존성 걸리는 거를 여기다 기술하게 됩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요게 같아요. 같은데 지금 약간 틀린 게 있죠. 빌드 디펜드 할 때는 메시지 제너레이션을 쓰고요. 런 할 때는 메시지 런타임을 쓰게 돼 있어요. 왜냐면 런 할 때는 이 메시지 제너레이션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술한 거고요. 빌드 할 때는 메시지 런타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빼준 거고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수정하면 됩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냐? 왜냐면 이번 토픽에서, 이 토픽 튜토리얼에서 쓸 거는 로스 C++, 한마디로 맨 기준으로는 C++ 쓸 거라서 C++에 관련된 API를 쓰기 위해서 여기다 적어놨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메시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됐던 뭐 카메라 정보 이런 거 아니고, 뭐 지오메트리 메시지, 트위스트, 병진속도, 회전속도 보내던 그런 거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스탠다드 메시지 그냥 쓸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불이라든지 혹은 뭐 인트 32, 뭐 플로트 64 뭐 이런 거 쓸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제너레이션은 우리가 메시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있던 거 쓰는 게 아니고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메시지 제너레이션이라는 패키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준 거고요. 런 디펜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로스 C++이랑 스탠다드 메시지 쓰고요. 근데 이번에는 메시지 사용할 때는 메시지 런타임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런 디펜드로 설정해 놨습니다. 아무튼 요 패키지.xml은 패키지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그러한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갈게요. 빌드 설정 파일, cmake list.txt 파일입니다. 지금 얘도 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뭔가 예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예제별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제가 기술해 놓은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 놓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또 아래 것도 이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저장하시면 돼요. 슬슬 피곤해지죠? 오늘 많이 했어요. 예. 현재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7시간 했네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과 2시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 있고요. 자, 카피하셨습니까? 그럼 저장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S. 자, 하나씩 볼게요. 얘는요, 아까는 패키지 정보를 담는다고 했는데 얘는요, 실제 여러분들 작성할 노드를 빌드할 때, 그러니까 즉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걔를 실행 파일을 만들 때 사용되는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빌드해라 라는 거죠. 그걸 CMake list.txt 파일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위에 CMake minimum required에서 버전 2.8.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3.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우분투 같은 경우는 버전이 3. 몇인가 그럴 거예요. 3.2인가? 3.1인가? 그 정도예요. CMake 버전이.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2.8.3 이상이면 빌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패키지가 어느 버전 이상의 CMake 리스트를 요구된다라고 하면은 그 버전에 맞춰서 수정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대부분 일반적인 그 최소 요구상으로는 2.8.3 정도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요. 로스 튜토리얼 토픽. 아까 우리가 그 패키지 이름 설정했잖아요. 걔랑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다른 이름이나 좀 철자가 틀리면요. 빌드가 안 돼요. 왜냐면 package.xml과 그 다음에 cmake.list.txt 파일에 있는 이 프로젝트, 패키지명은 동일해야 돼요. 알겠죠?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 룰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패키지명을 적어주게 되어 있고요. 아래 find 패키지는 뭐냐면요. 캐킨 빌드할 때 요구되는 구성 패키지예요. 그래서 의존성 패키지로 현재 메시지 제너레이션, 스탠다드 메시지, 그 다음에 로스 시플볼이 사용한다. 있어야 된다. 라고 기술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ind 패키지. 이게 있어야지 빌드 에러 없이 실행이 돼요. 만약 없다면 그걸 설치하라고 메시지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ind 패키지에 이런 걸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선언. 원래 기존에 있는 거 메시지 그냥 사용해도 돼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메시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 만들 메시지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msg tutorial.msg라는 걸 만들 거예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이따가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 주려고 요 이름을 적어 놨고요. 그 만들어 주기 위해서의 옵션이 바로 add 메시지 파일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generate 메시지. 이건 뭐냐면요. 위에 우리가 새로운 메시지인 msg tutorial.msg 얘를 만들 건데 이거 빌드 할 때 이 메시지 안에는 스탠다드 메시지가 포함된다. 한마디로 의존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여기다가 이제 언급을 해준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엔요, 캐킨 패키지. 얘는 뭐냐면요, 라이브러리 혹은 이제 캐킨 빌드 의존성 혹은 이제 시스템 의존 패키지들을 여기다 기술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 기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는요, 그냥 패키지 이름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캐킨 디펜드 같은 경우는 요 두 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의존성을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include 디렉토리인데요.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는 그냥 캐킨 include 디렉토리라고 하면은 캐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각종 패키지들의 include 파일을 그냥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include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include 어쩌고저쩌고 헤더 파일을 이제 써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include라고 적어줘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적어줬을 경우에는 어떤 게 되냐면 이건 시스템상에서 캐킨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미 공유된 그런 include를 디렉토리 쓸 때 요걸 쓰지만 요걸 쓰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요거 폴더 요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지금은 사용을 안 할 거라서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 부분과 요 부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빌드랑 아주 영향력이 제일 큰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여긴요 실행 파일, 그 다음에 타겟 링크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추가 의존성들을 여기다 기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튜토리얼에서 뭘 할 거냐면요. 토픽을 보내는 퍼블리셔 노드를 만들 거고요. 응? 그 다음에 그 토픽을 받는 서브스크라이브 노드를 만들 거예요. 결국 우리는 프로그램을 해서 두 개의 실행 파일, 토픽을 보내는 애, 그 다음에 토픽을 받는 애, 이렇게 두 개의 실행 파일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실행 파일들을 빌드할 때 옵션들이 두 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제가 두 개는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네, 세부 내용이 좀 틀리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add executive를 해가지고 얘는 실행 파일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 실행 파일은 우리가 만들 실행 파일은 topic publisher라는 노드를 만들 거예요. 이 이름을 갖는 이 노드를 만들 거예요. 그 이름을 갖는 노드를 만들 때 참고해야 될 소스 코드는 src 폴더에 topic publish.c++ 파일을 참고하여 얘를 만들라. 얘를 실행 파일을 만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옵션이에요. 그 아래는 뭐냐면 디펜던시를 걸리는데요. 이 토픽 퍼블리셔 노드를 만들 때 이러한 디펜던시를 참조해라 라는 게 돼 있어요. 요걸 해줘야지 얘가 의존성 있는 어떤 빌드 옵션들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메시지를 빌드하게 돼요. 메시지를 빌드하게 돼요. 우리가 이따가 메시지저 튜토리얼 MSG 파일을 통해서 이란 이름으로 메시지 파일을 하나 만들 텐데 걔는요 자동적으로 헤더 파일을 생성해요. 그 메시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꼭 클래스 같은 녀석인데 그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들게 돼요. 걔를 빌드하고 나서 이 토픽 퍼블리셔 C++를 빌드해야 되거든요. 의존성 관계상. 그래서 이 옵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먼저 메시지 파일이 있다면 그 메시지 파일부터 빌드하고 나서 실제 실행 가능한 이 토픽 퍼블리셔를 빌드하게 됩니다. 이 아래 옵션이 그런 의미예요. 다음으로 여긴 타겟 링크가 있다면 이 내용도 이제 적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서브스크라이브 노드도 만들 건데요. 그 노드는 소스 폴더에 topic subscribe.c++ 파일을 참조해서 이 실행 파일을 만들라. topic subscribe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라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통해서 이걸 빌드하기 전에 메시지 파일이 있으면 메시지 파일부터 빌드해라 라는 옵션이 붙게 됩니다. 이건 이제 타겟 링크가 있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렇게 빌드 옵션까지 끝났어요. 이게 끝이에요. 만약에 이거 말고도 좀 더 뭐 빌드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또다시 이런 형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저장하시고 끝내면 돼요. 자, 다음으로 좀 길죠? 네,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거 흐름을 끊기면 안 됩니다. 중간에 실수가 없어서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메시지 파일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까 CMake 리스트 텍스트 파일에 요 옵션을 해놨어요. add 메시지 파일 한 다음에 메시지 tutorial.메시지 파일 이렇게 옵션을 넣어놨어요. 이 메시지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게요. 로스 cd 그 다음에 로스 튜토리얼즈 한 다음에 토픽 해서 들어가시면요. 이 폴더로 이동해요. 지금 뭐 같은 폴더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뭐 이렇게 홈 폴더에 있어요. 현재 홈 폴더에 있죠.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로스 cd 한 다음에 로스 튜토리얼 토픽 하게 되면 그 폴더로 이동이 돼요. 얘는 cd랑 좀 틀려요. 얘는 이제 그 커맨드 라인 툴 중에 하나인데요.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원래 리눅스에서 그냥 cd 쳐요.
CD 한 다음에 경로를 적어주게 되어 있죠. 로스 CD는 경로 대신에 그 패키지 명을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패키지가 있는 주소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명령 하나 더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mkdir msg라는 명령을 쳐봅니다. 얘는 뭐냐면요. mkdir 같은 경우는 make directory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폴더를 생성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지금 이 명령을 통해서 msg라는 폴더가 아까 없었는데 새로 생성됐어요. 물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폴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동해요. cd msg에서 이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G에디터 통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겠죠? 지금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 두 개의 메시지를 넣어줄게요. 두 개의 형이죠. 메시지가 아니고 형. 저장하시고 끄시면 돼요. 이게 두 개를 넣었어요. 우리는 MSG 튜토리얼과 MSG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 time이라는 메시지 형식을 갖는 stamp라는 메시지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int32 형식을 갖는 data라는 메시지를 새로 만들어준 거예요. 됐죠? 여기서 앞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 있죠? time과 int32. 얘는 메시지 형식이고요. 뒤에 있는 게 붙은 게 임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정해줄 수 있어요.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 타입은요, 현재 time과 int32를 썼지만요, 그 외에도 불, int8, int16, float32, string, time, duration 등의 메시지를 쓸 수 있어요. 지금 언급한 이런 것들은 뭐 스탠다드 메시지 안에 포함된 녀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다양한 메시지를 보시려면 아까 우리 커먼 메시지 관련한 거 유키세트를 한번 봤었죠? 기억나시죠? 다양한 패키지 들어가 있는 거. 그 안에서도 있는 메시지를 써도 됩니다. 문제 없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요 두 개를 넣어줬어요. 뭘 하려고 이걸 넣어줬냐? 타임은요, 로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이 메시지 보낼 때 현재 시간을 찍어서 보내려고 넣은 거예요. 이 메시지가 몇 분, 몇 초에 만들어졌는지 그 시간을 넣어주기 위해서 요 타임이라는 걸 써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int31로 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해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이해됐죠? 되게 간단한 거 하려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로 할 거냐면 퍼블리셔 노드를 만들 겁니다. 퍼블리셔 노드, 토픽을 보내는 퍼블리셔 노드를 만들 거예요. 또 이어서 서브스크라이브 노드도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사해서 붙여놓고 해서 실제 빌드하는 것까지 끝내놓고 다시 와서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자, 저랑 같이 합니다. 자, 로스 cd 해서 여기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소스 폴더로 이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 G에디터 통해서 파일을 하나 생성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있는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넣어주세요. 그렇게 막 길진 않아요. 간단한 튜토리얼이라서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브스크립 노드도 마찬가지예요. 폴더로 이동하시고 G에디터를 통해서 파일을 하나 생성 들어가고요. 그 안에 내용은 마찬가지로 원래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각 한 줄 한 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간혹 복사할 때 이 리턴 0이 잘못 복사해서 이 뒤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희한하게 좀 복사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 뒤에 부분 좀 잘 봐주세요. 지금은 저는 문제없이 됐는데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다 끝났으면요. CM이라고 쳐도 돼요. 원래는 명령어가 있어요. CD에 캐킹 워크스페이스 이동한 후에 캐킹 백을 해야 되는데 CM이라고 해서 제가 단축 명령어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CM 치시면 빌드에 들어갑니다. 빌드 하면은 끝 해서 완료돼요. 이 명령 그 메시지를 좀 자세히 보면요. 처음에 패키지 쫙 보고 디펜던시 한번 체크한 후에 빌드 타겟을 해서 쭉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참 재밌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메시지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메시지 만든 그 로스 튜토리얼 토픽에 MSG 튜토리얼 하는 메시지 있잖아요. 걔에 해당되는 파이썬, 립스, 그 다음에 EUS, 립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C++,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빌딩해요. 그런데 쓸 수 있도록. 그 메시지 쓸 수 있도록 빌딩해놔요. 이게 참 재밌어요. 물론 이걸 하기 싫을 경우에는 뭐 파이썬만 해라 혹은 C++만 관련해서 해라 그런 옵션도 나중에 줄 수 있긴 해요. 어쨌든 지금은 이런 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보면은 여기 토픽 퍼블리셔랑 그 다음에 토픽 서브스크립에 관련한 실행 파일을 만들었다라는 그 최종 결과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끝 100%. 여기까지 뜨면은 큰 문제 없이 현재 실행 파일 만드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include 메시지 이렇게 있죠? 그죠? 소스 폴더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시지 파일도 지금 만들어서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메시지 파일 만들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스 폴더 다 있어요. 그죠? 당연히 include 헤더 파일은 우리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없는 거고요. 사용되지 않아요. 나중에 헤더 파일이 있다면 여기 안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두 개 수정해서 변경했죠. 그런데 실행 파일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이 꽤 있어요. 실행 파일은요, 여기 캐킹 워크스페이스의 src 폴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캐킹 워크스페이스에 우린 지금 여기다가 해놨잖아요. 여기에 되지 않고요. 왜냐면 소스 코드, 원본 소스 코드랑 그 다음에 각종 빌드된 거, 그 다음에 실행 파일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어딨냐? 이 캐킹 워크스페이스의 src가 아니고요. 빌드랑 데벨 쪽에 있습니다. 빌드 쪽은 이제 빌드 관련 설정 파일 쫙 여기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데벨 쪽에 가시면 include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쉐어 쪽이 있는데요. include 좀 볼까요? include에 우리 메시지 만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 튜토리얼 좀 헤더 파일이 생성돼요.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꼭 클래스처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 메시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API가 여기 써있죠. 메뉴에 적혀 있는데 generated C++ from file loss tutorial topic ms tutorial.msg 우린 단 두 줄 넣었잖아요. 두 줄 넣었는데 한 190줄이 이제 생성된 거예요. 자동으로. 되게 간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넣었던 스탬프랑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되게 편해요. 이거 되게. 그리고 또 여긴 이런 게 있고요. 여기 보면요. 두 개, 토픽 퍼블리셔랑 토픽 서브스크립 실행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생성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실행 가능한 형태 실행 파일이라고 말하죠. 여기 있습니다. 됐죠? 자, 설명했고요. 이 소스 코드를 하나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include 한 다음에 이제 로스 슬러시 로스.점 헤더 파일이 있어요. 얘는요, 로스의 기본 헤더 파일이에요. 그래서 각종 로스 관련 API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거의 안 해본 지가 한 수년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윈도우.점 헤더 파일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랑 개념 비슷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로스 관련 API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헤더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로 다 끝나요? 아니에요. 저 헤더 파일 들어가면요. 또 헤더 파일 있고요. 또 헤더 파일 또 들어가면 또 들어있어요.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얘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로스 이닛, 로스 노드 핸들러 NH,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스 퍼블리셔 어쩌고저쩌고, 로스 레이트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있죠.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지금까지 프로그램 하시면서. 네, 이런 거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헤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툴은 뭐냐면 include 한 다음에 로스 튜토리얼 토픽 한 다음에 ms 튜토리얼 헤더 파일. 이 메시지를 쓰려고 여기를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까 그 거북이 움직였던 지오메트릭 메시지에 뭐 트위스트 같은 거 쓴다. 그러면 여기다 적으면 돼요. 그거를. 그거 갖다 적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거 한번 해보려고 메시지 파일을 여기다 기술해 줬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요 라인을 만약에 이게 넣어놓는데 불구하고 메시지 파일, 헤더 파일이 없으면 자동 생성 안 시켜놓으면은 당연히 여기서 에러 뜨겠죠. 이런 헤더 파일 없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CMake 리스트 파일에서 그 디펜던시 걸려서 이걸 해야지만 그 빌드하기 전에 메시지부터 빌드하고 합니다. 라고 했던 거 있죠. 기억나죠?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옵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빌드 옵션에서. 어쨌든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인 함수 볼까요? 뭐 이거야 뭐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니까 아실 테고요. 요 아래 로스 이닛 한 다음에 이거 어쩌고저쩌고 적어놨어요. 얘가 뭐냐면요. 노드명 초기화. 노드명 초기화. 우리가 아까 그 파란색 화면에서 이제 거북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었잖아요. 터틀 움직이는 거. 그거 할 때 이 다른 사람이 그 관련한 노드를 치니까 기존에 있던 노드가 죽었죠. 그게 뭐냐면 노드는 고유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는 중복돼서 실행할 수가 없어요.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노드 이름을 통해서 다양한 다른 토픽과 다른 노드랑 연결시키거나 혹은 메시지 주고받거나 이런 거에 영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둘 건 뭐냐면 노드명을 초기화해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게 없으면 아예 이제 실행조차 안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그 로스 콜을 실행하면 로스 마스터가 이제 실행되는데 그 로스 마스터는 노드들의 정보를 관리한다고 했었잖아요. 맞죠? 기억나죠? 근데 어떤 노드가 실행되면은 그 노드의 정보를 보낸다고 했어요. 거기에 맨 처음 써있던 게 뭐예요? 노드 이름. 기억나죠? 노드 이름. 그 다음에 뭐야? 토픽 이름. 그 다음에 그 토픽의 형태는 뭔지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IP와 포트 번호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죠?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무조건 여기 어딘가에 기술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IP와 포트 번호는요, 괜찮아요. 왜? 노드가 실행할 때 그 머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IP와 포트 번호는 넘겨주거든요. IP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테고, 그죠?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요, 포트 번호는 임의로 할당해서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유저가 정하지 않아도. 물론 개발자가 특정 포트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해줄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랜덤으로 해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노드명, 토픽명, 그 토픽의 형태, 그러니까 메시지의 형태, 요걸 무조건 정해줘야 되는 거죠. 어딘가에 기술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노드명 초기화. 여기에 있고요. 두 번째, 얘는 이제 노드 핸들러에서 NH에서 로스 시스템에서 통신하기 위한 노드 핸들러 선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요 NH로 선언했잖아요. 그게 나중에 쓰여요. 그때 볼게요. 바로 여기 이제 바로 쓰이는데 뭐냐면요. 퍼블리셔를 선언해 줘야 돼요. 이 노드는 퍼블리셔 역할을 한다라고 여기다 이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 뭐냐면 로스 퍼블리셔 한 다음에 로스 튜토리얼 펍이라는 이제 토픽을 만들 거다. 퍼블리셔를 만들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 주고요. 거기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퍼블리셔 하는 메시지의 형태를 여기다가 기술하게 됩니다. 우리는 로스 튜토리얼 토픽이 안에 메시지 튜토리얼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요걸 사용할 거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스 튜토리얼.메시지로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토픽의 이름입니다. 그럼 다 끝났어. 뭐? 아까 노드 이름 적었죠? 그 다음에 토픽명 적었죠? 그 다음에 그 토픽에 해당되는 메시지 형태 적었죠? 끝. 세 가지 다 기술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옵션 중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해줘야 돼, 그 부분. 안 그러면은 노드와 노드 통신 뭐 이런 거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알아볼 게 뭐가 있냐면, 요거 10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퍼블리셔 큐 사이즈를 의미해요. 뭐, 시스템에서 이제 다른 거 처리를 인해서 이 시스템한테 늦었어. 혹은 네트워크가 늦었어. 했을 때 이 퍼블리셔에 해당되는 요 큐 사이즈만큼 갖고 있어요. 그 사이즈만큼. 그러니까 100개의 메시지. 만약 늦어지면 100개를 쌓고 있다가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브스크라이브는 반대로 뭐 시스템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큐에 쌓여놨다가 상황 좋아졌을 때 그 메시지를 읽어드리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1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 원하는 상황이나 그런 게 좀 틀리기 때문에 정해주게 되어 있고요, 유저가. 뭐 용량 많다 그러면은 뭐 넉넉하게 잡아놓어도 큰 문제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큰 뭐 네트워크 보나 CPU 사용률이 이렇게 문제가 안 된다면 뭐 1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어서 루프 주기를 설정하는데요. API 중에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 레이트에서 10을 설정하게 되면 뭐냐면 얘는 10Hz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거 이따가 메인 함수에서 이제 쓸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 그냥 뭔가 변수를 그냥 10으로 설정했네. 한 0.1초로 뭔가 하려고 하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와 볼까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보낼 메시지를 이제 선언하게 되는데 그 사용하는 메시지는 요거를 쓴다. 우리가 만드는 메시지 튜토리얼. 그 다음에 이름은 요걸로 선언할게 라는 거예요. 요건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돼요. 이거는 원하는 대로 바꾸면 돼요. 선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트 카운트 한다 0. 이거는 뭐 그냥 프로그램상에서 그냥 튜토리얼에서 뭔가 하려고 제가 임의로 넣은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while문 볼까요? while문. 맨 처음에 뭐 하냐면요. msg.stamp는 loss time now.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 메시지 만들었잖아요. 그죠? ms2라는 메시지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타임 스탬프랑 int 32 데이터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린 msg라고 여기다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멤버 변수로 스탬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갖다가 그 다음에 멤버 변수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ms.data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 스탬프에는 시간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불러온 시간을 여기다 기술하게 돼요. 저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카운트. 지금 0이겠죠? 우리가 그냥 0으로 선언해 놨으니까 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탬프 값이랑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을 다 저장했고요. 지금 로스 인포 해가지고 샌드 메시지 한 다음에 메시지의 스탬프의 세컨드 단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스탬프의 나노 세컨드 단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현재 MSG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요거는 현재 초와 현재 나노 세컨드 단위의 값이 들어갈 테고 여기는 0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얘는 뭡니까? 얘는요 prin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메시지 보낸 거 아니에요. printf예요. printf인데 로스에서는 printf를 안 써요. 엄밀히 말하면 이 로스 인포라는 녀석을 씁니다. 혹은 이런 비슷한 녀석이 뭐가 있냐면 로스 인포 있고요, 로스 와닝 있고요, 로스 에러 있고요, 로스 판탈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종류를 나눠놨어요. printf긴 해요, 솔직하게. 근데 그거의 목적에 따라서 나눠놨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거야. 그냥 개발자나 혹은 이용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혹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돼. 워닝이야. 경고를 좀 담고 있어. 아니야, 이거는 에러야. 그래서 종류별로 표시하는 그 목적별로 해서 나눠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건요, 만약에 로봇을 만들어서 뭔가 프로그램 돌렸어. 근데 이 로깅을요, 이 종류별로 할 수 있어요. 나는 모든 메시지 다 볼 거야. 그러면은 내 컴퓨터에서 로봇의 상태를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프린트F 부분을 다 보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아니야, 나는 뭐 까짓거 이런 거 좀 무시해도 돼. 와닝 안 볼 거고 인포 같은 거 안 볼 거야. 치명적인 판탈만 볼 거야. 그러면은 에러까지 없앤 다음에 판탈만 딱 클릭을 해놔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만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 프린트F 값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표시값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나눠놨어요. 만약에 모든 걸 다 안 본다 해놓으면 그 어떤 것도 표시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 거고요. 지금까지 얘는요, 그냥 표시예요. prin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메시지 보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실제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로스 튜토리얼 펍, 이건 아까 우리가 여기 선언했었죠? 퍼블리셔로. 그죠? 선언했었어요. 걔의 함수 중에서 publis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걔를 통해서 message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ms는 우리가 아까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값을 넣었어요. 걔를 여기다 넣어서 실제 퍼블리시 하게 됩니다. 이 구문 자체가 바로 메시지 발행하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loopRate.sleep 있잖아요.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정해놓은 10페르츠 있죠. 이 loopRate 아까 선언해 놨잖아요. loopRate는 10이다 라고 선언해 놨잖아요. 걔를 불러오게 되면요, 슬립으로 불러오게 되면은 그 주기만큼 이제 그 시간만큼 쉬게 돼요. 그러니까 0.1초. 0.1초를 쉬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1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while문에서 돌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또 새로운 시간으로 또 저장이 될 테고요. 새로운 시간값 저장이 될 테고, 카운트는 1로 돼서 여기다 저장이 되겠죠. 그걸 표시한 후에 퍼블리시 하게 되고, 다시 또 0.1초 쉬었다가 또 돌아가게 되고, 이걸 계속 돌고 도는 프로그램 짠 거예요, 지금. 예제로. 됐죠? 그럼 메시지는 뭐가 날아갈 거예요? 0, 1, 2, 3, 4라는 데이터가 함께 그 루프 0.1초간의 시간별로 해서 쭉 시간도 같이 보낼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그 다음에 카운트 값을 계속 보내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턴 0인데 뭐냐면 얘가 while문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돌 거예요. 무조건 도는데 예를 들어서 컨트롤 C를 눌러서 그 프로그램을 종료하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 그럴 때가 바로 로스 OK예요. 외부에서 이 프로세스를 죽이지 않는 한 계속 돌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따라서는 이걸 좀 옵션을 좀 바꾸는 경우도 좀 있긴 합니다. 특정 시간만큼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퍼블리셔 내용이고요. 간단하죠? 여기 됐죠? 이어서 서브스크라이브 노드도 한번 볼게요. 별도의 소스 코드로 다시 한 내용인데 거의 비슷해요.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include 한 다음에 그 로스 헤더 파일. 예, 아까 기본 헤더 파일 동일하고요.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요. 예, 당연히 얘는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메시지를. 우리가 MS 튜토리얼 그 메시지를 사용했는데 걔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요거를 include 파일에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콜백이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우선은 메인 함수부터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노드명을 초기화 시켜주는 거. 요걸 제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요걸 제일 먼저 해주세요. 이번에 이름 바꿨죠? topic subscribe라는 이름의 노드라는 거를 명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로스 노드 핸들러 한 다음에 NH 해가지고 아까 좀 마찬가지로 노드 핸들러 선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서브스크라이브 선언에 해당되겠죠. 아까는 퍼블리셔 선언했잖아요. 이번에는 얘는 서브스크라이브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선언을 해줬고요. 얘 이름은 여기 로스 튜토리얼 메시지. 이건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동일하게 토픽 명에 해당되겠죠. 토픽 네임. 그래서 요거를 동일하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건 q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이건 뭐냐면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수행하는 콜백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백 함수, 이벤트 처리하는 콜백 함수를 지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내려가면 로스 스핀이라고 해서 이 콜백 함수, 뭔가 메시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전송받기 전까지는 그냥 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메시지가 도달하면 요 함수를 실행하는 거를 계속 대기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돌아올게요. 다시 메시지 콜백 함수 볼게요. 여기 아까 설명 넘어간 거. 이 메시지 콜백은요. 내용을 보면요. 여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로스 튜토리얼 토픽, MS 튜토리얼 받을 토픽의, 그러니까 서브스크라이브 할 토픽의 형태, 메시지 형태를 여기다 적어주게 됩니다. 그럼 얘도 끝났어. 뭐 끝났어? 노드 이름 정했죠? 주어졌죠? 그 다음에 토픽 이름 정해졌죠? 그 다음에 받을 토픽의 메시지 형태까지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로스 마스터가 얘의 정보를 받아서 이제 매칭해준 작업하고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여기에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IP와 포트 번호는 임의적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자, 어쨌든 요거 메시지를 받았을 때 MSG라고 해서 그 MSG 받은 메시지를 여기다 이제 로스 인포라는 아까 얘기했었죠. 프린트F랑 비슷하다고요. 예. 그래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표시합니다. 그래서 현재 초 단위, 그 다음에 나노세컨드 단위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받은 그 0, 1, 2, 3, 4가 날라올 텐데 분명히 걔네를 계속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제 프로그램 짤다면 이런 거 안 하겠죠? 여기 튜토리얼이니까 가장 간단한 걸 한 건데, 만약에 카메라 값을 받았어. 그러니까 영상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받았어. 그러면 그걸 받은 후에 그 이미지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뭔가 또 제2차 작업을 또 들어가겠죠. 뭐 필터링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반 잘라가지고 흑백으로 만든다든지 원하는 그 작업을 여기 안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됐죠? 서브스크라이브는 그런 역할이에요.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그건 뭐 여러분들 프로그램하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자, 설명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 얘는 노드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놨을 뿐이지 무조건 서브스크라이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제가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노드 하나, 그러니까 실행 파일 하나당 꼭 퍼블리셔 한 번, 혹은 꼭 서브스크라이브 한 번. 그 목적으로만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의 노드에 뭐 복수 한 3, 4개 정도 퍼블리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와 동시에 한 2개 정도의 또 서브스크라이브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 돼요. 하나의 노드에는요, 복수의 퍼블리셔 역할, 복수의 서브스크라이브 역할, 복수의 서비스 서버 역할, 복수의 서비스 클라이언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노드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죠? 네, 좋습니다. 자, 빌드까지 하셨고, 파일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디에 어떤 파일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해봅시다. 실행을 한번 짜봤으니까 그걸 실행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스 런 한 다음에 로스 튜토리얼 토픽이라는 패키지 안에 토픽 퍼블리셔라고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걔를 실행시킬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되면은 이거 막 뜨겠죠? 잠깐 멈춰 볼게요, 저. 여기 보면은 요건데 샌드 메시지 어쩌고저쩌고 요게 세컨드 단위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노 세컨드 단위의 그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요 49가 데이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퍼블리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엄밀히 따지면 퍼블리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RQT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노드 하나만 있어요. 메시지를 수행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화면에 뜬 건 뭡니까?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 로스 인포. 그냥 프린트F 화면에 뜨고 있는 거예요. 실제 안 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로스 토핑 리스트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로스 네트워크에는 로스 튜토리얼 메시지라는 토픽이 있고요. 로스 아웃과 로스 아웃, 그 다음에 AGG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태틱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스템 상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녀석이고요. 로스콜을 실행하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뭔가 빌드에서 만든 게 실행시키고 있는 게 바로 로스 튜토리얼 메시지죠. 이 토픽명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해볼까요? 로스 토픽 리스트는 이제 현재 이 로스 네트워크 상의 모든 토픽을 한번 본 건데, 그거 말고 인포 한 다음에 로스 튜토리얼 이렇게 해서 메시지 하게 되면요, 현재 이 메시지의 타입이 여기 표시되고요. 누가 퍼블리셔 하고 있는지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돼요. 여기 보면요, 로컬 호스트가 IP가 지정됐고, 포트 번호는 35708이라고 랜덤으로 해서 선정된 거예요.
근데 서브스크라이브는 없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도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였죠? 네. 로스 토픽 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현재 같은 로스 네트워크 상에서 토픽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스 토픽, 에코, 로스 튜토리얼 메시지를 통해서요. 이 퍼블리시 되고 있는 거를 텍스트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끄고요. 끄고 실제 우리가 만들어놓은 서브스크라이브 노드를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위에 거는 퍼블리셔, 아래 거는 서브스크라이브 노드의 prin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현재 메시지로 주고받고 있다는 거겠죠. 왜냐면은 토픽을 이제 퍼블리시하게 되면은 서브스크라이브 노드는 그걸 받아서 서브스크라이브 받은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우린 프로그램 짜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신이 잘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RQT 그래프를 통해서요. 아까는 퍼블리셔 노드 하나만 동작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걸 통한다면은 토픽 퍼블리셔 노드가 로스 튜토리얼 메시지라는 토픽명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토픽 서브스크라이브 노드가 그거를 수신받는 거를 이 RQT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관련한 소스 코드는요, 이 사이트에 가셔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빌드 적용해 보고 싶으면요,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카피하시고, 그거를 이제 git 클론을 통해서 다운로드 하시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메이크 하신 다음에 로스런해서 두 개의 퍼블리셔 노드랑 서브스크라이브 노드를 실행해 보실 수도 있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소스 코드를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해볼 수도 있는 상태고요. 이어서 서비스가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쉴게요. 되게 길었죠? 수고 많으셨어요. 네. 서비스는 그냥 되게 짧아요. 왜? 토픽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짧습니다. 네, 아까 그 소스 코드 관련해서 좀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토픽을 했으니까 양방향 통신, 그 다음에 일회성을 갖는 서비스를 한번 해볼게요. 서비스 내용은 다시 또 언급 안 할게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제가 뭐 대치동 강의는 아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프로그램 작성인데요. 여기 있는 건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을 할게요. 솔직히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되게 틀리죠. 특히 제가 제일 맨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쪽은 되게 중요한 4대 성어는 아니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보는 게 백물이 불여일타라고 아시죠? 네, 백물이 불여일타. 백물이 불여일견도 중요해요. 하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백물이 불여일타입니다. 아무리 책자 보더라도 한 번 쳐보는 거랑 완전하게 틀려요.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하물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더라도 그거랑 그냥 눈으로 본 거랑 완전 틀리고 그냥 귀로 듣는 거랑 또 틀려요. 한번 내 손으로 해봐야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응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뭐 로스 개념이라든지 로스 프로그램도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쪽도 다뤄보고 뭐 매니플레이션 이쪽도 다 다뤄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로봇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로스를. 만약에 로봇이 실제로 없다. 예, 훌륭한 가지보 툴이 있잖아요. 가지보 상에서 로봇을 다 공개되어 있어요. 웬만한 로봇들, 요즘에 나온 로봇들. 그런 거 다 불러와서 실행시켜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로봇을 동작시켜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 짜보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실제 로봇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십시오. 백물이 불여일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CD, 체인지 디렉토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캐킨 워크스페이스에 src 폴더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캐킨 크레이트 패키지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름이 다른 패키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보는 거고요. 걔는 메시지 제너레이션이랑 스탠다드 메시지랑 로스 C++ 패키지를 의존하게 된다는 거를 여기에 명시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CD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폴더로 이동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 패키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LS를 치면은 현재 include 폴더, src 폴더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물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cmake.list.txt, 그 다음에 package.xml이라고 해서 빌드 설정 파일과 패키지 설정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껍데기를 만든 거예요. 예. 왜냐면 그냥 유저들이 그냥 만들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응? 그냥 자기가 뭐 mkdir 한 다음에 디렉토리 만들고 mk가 아니지? 새롭게 파일 만들어도 됩니다. 응. 전혀 문제 안 돼요.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요 캐킨 크레이트 패키지라는 명령을 통해서 껍데기만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좀 수월해지죠, 좀 더. 자, 그 다음에 패키지 설정 파일을 이제 수정해 주시는데요. 아까랑 거의 동일해요. 단지 이름이 좀 바뀌었죠.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라고 바뀌었고, 뭐 버전은 자기 원하는 대로 적으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로스 튜토리얼 패키지 to run the service라고 해서 간단하게 기술을 해줬지만, 아까도 언급했지만, 한 두세 줄 정도로 적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적어주고요. 저자 적어주고 메인테너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버거 트래커 관련한 그 주소, 그 다음에 리포지트 관련한 주소, 그 다음에 웹사이트가 있으면 그 웹사이트를 적어주면 되고요. 이어서 빌드 투 디펜드, 그 다음에 빌드 디펜드, 그 다음에 런 디펜드를 설정하게 됩니다. 아까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캐킨을 빌드 툴 디펜드로 적어주고 로스 C++ 스탠다드 메시지, 메시지 제너레이션을 빌드 디펜드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런 디펜드로는 로스 C++ 스탠다드 메시지, 메시지 런타임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요. 빌드 설정 파일 cmake.list입니다. 요 안에 뭐 위에서 언급한 아까 언급한 cmake 미니멈 리퀘어드 버전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하게 적어주면 될 거고요. 프로젝트는 뭐라고 했어요? 이 패키지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패키지 이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 find 패키지 같은 경우는 캐킨 빌드 요구 사용되는 구성 요소 패키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메시지 제너레이션, 스탠다드 메시지, 로스 C++를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는 메시지 파일을 하나 선언해서 썼는데 이번에는 서비스 파일을 하나 쓸 거예요. 서비스 파일 이름은 srv tutorial.srv라는 이름으로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시지 파일이 의존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기다 기술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스탠다드 메시지를 의존하기 때문에 여기다 의존성처럼 해서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캐킨 패키지에는 라이브러리, 캐킨 빌드 의존성, 시스템 의존 패키지를 기술하게 되어 있어서 요 하기와 같이 적어주었고요. 다음에 include 디렉토리는 이제 기본적인 거 하나 적어줬고, 왜냐면 여기서는 무슨 어쩌고저쩌고 헤더 파일이 쓰진 않을 거군요. 나중에 필요하실 경우 그 관련한 디렉토리 지정하면 됩니다. 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실행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두 개의 실행 파일을 만들 거예요. 하나는 여기서 언급된 서비스 서버라는 실행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클라이언트라는 실행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거기에 각각의 참고해야 될 그 C++ 파일 이름이 기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펜던시라든지 타겟 링크 라이벌 같은 경우에도 옵션으로 다 정해놨습니다. 예. 결국 두 개의 실행 파일 여기서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서비스 파일을 이제 작성해야 되는데요. 로스 cd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패키지 이름을 적어줬을 때 그 패키지가 있는 주소로 이동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로스 cd,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 패키지 이동될 거고요. 이동된 후에 mkdir, srv를 통해서 그 서비스 파일을 넣을 폴더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생성된 폴더로 이동하고요. gedit 통해서 srv tutorial.srv 요거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엔 서비스를 만들어주는데요. 서비스를 만들어주는데 여기 보면은 int64로 해서 a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int64인데 b를 넣었어요. 네, 메시지 형태, 메시지 이름. 이건 문제 없죠, 이제. 근데 여기까지 보면 아까랑 동일해요. 그죠? 요것만 지우자. 요것만 보더라도 동일합니다. 근데 요 하이픈이 또 들어가 있죠. 이건 뭐냐면요. 위에 게 그 서비스 요청하는 리퀘스트 부분이고요. 아래 게 그 서비스 응답하는 리스폰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자로 요 하이픈을 세 개를 넣어준 거예요. 아까 메시지 파일이랑은 좀 틀리죠? 하나 더 추가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써요. 요청할 때 A랑 B를 서비스 서버한테 날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서버는
이 두 개를 받아서 무언가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처리된 결과값을 요 리스폰스에 담아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까랑 조금 틀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노드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요. 로스 CD 한 다음에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 슬래시 src 하면은 그 소스 폴더로 이동하게 되고요. 거기서 새로운 신규 파일을 하나 작성하게 됩니다. 서비스 서버.c 작성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요. 맨 처음에 그 include 한 다음에 요거 하는 거는 동일하죠,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죠? 네, 많이 봤어, 이제.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include 폴더에 보면은, include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만들 서비스 튜토리얼 헤더 파일을 선언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은 없을 거야. 당연하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없어요, 저 파일은. 하지만 이 패키지를 빌드할 때 저 헤더 파일이 자동 생성되죠. 어떤 걸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int64a, int64b, 그 다음에 int64 리절트 요걸 넣었던 요 메시지 파일을 기준으로 요 헤더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따 실제로 형성된 거 한번 보도록 해요. 자, 맨 처음에 얘는요, calculation 쪽의 함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수행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메인 쪽만 보도록 하죠. 위에 거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로스 이니트 동일한데 요거 노드명 초기화 부분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은 서비스 서버라는 이름으로 노드명을 초기화 시켜놨습니다. 선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노드엔드로 이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비스 서버로 선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죠. 아까는 퍼블리셔도 한번 했었고 서브스크라이브도 한번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서비스 서버 쪽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용이 다 비슷해요. 이 부분 좀 틀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좀 틀리죠. 요거는 아까는 토픽명, 지금은 서비스명입니다. 서비스명, 여기 서비스명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 실행하는 뭐예요? 콜백 함수, 여기 calculation 함수를 지정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로스 인포, 얘는 뭐라고 했어요? 뭔가 뭐 토픽 퍼블리셔 혹은 서비스 요청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그냥 프린트F라 보시면 됩니다. ready SRV 서버에서 뭐 서버가 뭐 준비됐다라는 걸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프린트F 같은 구문을 한번 실행시켜 놨고요. 그러니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스 스핀,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까지는 그냥 대기한다는 얘기예요. 쭉 대기합니다. 요청이 있을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끝났고요. 그럼 만약에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칼큘레이션을 실행하게 되는데 아까 스킵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칼큘레이션 쪽을 보면요. 우리가 사용할 서비스의 형태를 여기서 이제 또 지정하게 되는 거죠. 아까 꼭 그 토픽에서는 그 서브스크라이브에서도 콜백 함수에서 걔를 정해줬잖아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의 SRV 튜토리얼의 리퀘스트 부분을 REQ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SRV 튜토리얼 리스폰스를 RES로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요 안에서 이제 사용돼요. 한번 볼까요? 서비스 요청이 이제 받으면은 아마 우리는 request.a 그다음 request.b 요 두 개의 값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개 받아서 우리는 뭐 하냐? 그냥 간단하게 지금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두 개 받아서 그냥 더한 거예요. 더했어. 더한 다음에 리스폰스에 해당되는 리절트 부분 있죠. 거기다 이제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요청받은 A, B 값을 가지고 더하기를 해서 리절트에다가 반영한 거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 로스 인포 해가지고 지금 받은 리퀘스트 A랑 그 다음에 리퀘스트 B 값을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결과 값을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return true 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요 지점에 왔을 때 서비스 응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 간단하죠? 한번 토픽 쪽 한번 해보니까 뭐 서비스도 좀 비슷한 냄새 좀 나죠? 그래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죠? 좀 하는 일이 좀 틀릴 뿐이지. 네. 자, 이어서 서비스 클라이언트 쪽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로스 CD에서 SRC 폴더 이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 소스 코드를 신규 작성합니다. 내용은요 마찬가지로 로스 헤더 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비스 튜토리얼 헤더 파일을 이제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TOL 함수를 이제 사용하는데요. 이건 이따가 입력값으로 받은 어떤 값을 날려주기 위해서 아니 변환하기 위해서 여기다 써준 거. 얘는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겠죠. C에서 그대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 볼게요.
매연수 보면요. 매연수 보면은 기본적으로 노드명 초기화하는 건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솔직히 로스랑은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예. 뭐냐면 이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때 로스런, 그 다음에 로스 튜토리얼 뭐 서비스, 그 다음에 어떤 노드명 한 다음에 원래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로스런 어떤 패키지에 어떤 노드를 실행해라. 이렇게 실행할 텐데 그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입력해 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요청할 때 값을 뭐 프로그램 안에 넣어도 되긴 돼요. 근데 한번 튜토리얼에서 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 좀 변동하기 위해서 여러 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걸 입력값을 줄 거예요. 보낼 그 A랑 B를 서비스 요청으로 보낼 A와 B를 입력받기 위해서 요걸 한번 넣어주는 것 뿐이에요. 되게 간단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력과 오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드핸들은 지금까지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하죠. 노드핸들로 선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그 사용되는 메시지의 형태를 이제 이와 같이 기술하게 되고요. 또 이 서비스명도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아, 이제 비슷하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보이잖아요. 토픽이나 서비스나 액션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또 이어서 설명하면은 기존에는 토픽 할 때는 이제 메시지를 선언하게 됐는데 얘는 이제 서비스를 선언하게 되죠. 파일로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에이톨 드디어 이제 이 함수 쓰였는데 뭐냐면 그 로스런 패키지 한 다음에 노드명 한 다음에 뒤에 숫자 2개를 넣어줄 거예요. 거기에 여기가 만약에 2, 3 이렇게 넣어줬다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3이 되죠. 근데 얘는 어빌만에서 스트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인트형으로 바꾸려고 이 함수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는 그 해당되는 값이 들어가겠죠. 숫자가. 그 다음에 이쪽 보면요. 이 부분 해가지고 서비스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졌을 경우에 거기에 응답값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에러가 터졌을 경우에 혹은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이제 fail to call 서비스 로스 튜토리얼 SLV 이런 거를 표시해라. 화면에 표시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발생되냐면요. 여기 true 있잖아요. 네, true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서브 쪽이에요. 서비스 칼큘레이션 쪽인데 전부 다 요청 처리하고 여기 return true를 해야지 그 받는 쪽, 그러니까 서비스 클라이언트 쪽에서 에러 없이 받았다는 걸 처리됐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0을 true가 아니고 false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false를 했을 경우 여기서 어이쿠 여기 아니네. 여기서 이제 에러 처리가 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요청할 값은 지정을 해놨어요. 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요청한 상태는 아니죠. 어느 문제 하느냐? 바로 여기서 하게 됩니다.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콜에서 SRV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두 값을 넣어주게 돼요. 넣어주면은 서비스 요청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서비스 요청을 받은 서비스 서버가 그걸 처리해서 결과 값을 전송하게 돼요. 그럼 전송받은 값을 여기다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자기가 보냈기 때문에 근데 그대로 만약에 여기 2가 들어왔어. 여기에 3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2, 3이 표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요 콜로 해서 서비스 요청을 해서 그 응답값이 제대로 받았다면은 이 값이 바로 여기에 표현되겠죠. 2, 3 넣으면 뭐 값이 뭘까요? 5죠? 네, 5가 여기 표시되겠죠. 네, 그 다음에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토픽이나 서비스랑 그렇게 프로그램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약간 개념 차이고 선언하는 사용하는 AP랑 그 다음에 선언하는 방식이 조금 틀릴 뿐이지 거의 맥락은 같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볼 건데 이번에는요 이거 하나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 힘드니까 여기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걸 하게 되냐면 기클론 하는 방법 혹시 안 써보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같이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이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에는 제가 다 넣어놨어요. 우리가 튜토리얼에서 사용하는 소스코드를 이런 식으로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존 걸 지우면 돼요.
우리 튜토리얼 전 토픽 만들었죠? 이걸 지우세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요거 있는 거 그대로 수행합니다. 아이쿠. 자, CD 한 다음에 KK 워크스페이스 SRC 폴더로 이동하고요. git 클론을 통해서 각종 패키지, 이 튜토리얼에서 사용될, 이 세미나에서 사용될 패키지를 전부 다 클론합니다. 그러면은 이 튜토리얼, 로스 튜토리얼즈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패키지들이 쫙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D 캐킨 워크스페이스 이동한 다음에 캐킨 메이크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CM이라 칠게요. CM은 제가 배치 파일에다 저장했던 환경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하면은 다양한 우리가 이 책이랑 이 강좌에서 쓰이는 튜토리얼들을 전부 다 컴파일하게 됩니다. 빌드하게 됩니다. 됐죠? 그럼 한번 실행만 해볼게요. 실행만. 요거 8번으로 오셔서요. 로스런,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 서버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되면은 ready srv 서버라고 해서 딱 끝나고요. 이 상태는 뭐냐면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까지 그냥 대기 상태로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통해서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지금 보면은 로스런,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 패키지에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하는데 변수로서 2랑 3을 넣어준 거예요. 그 리퀘스트 A를 2로, 리퀘스트 B를 3으로 선언한 거죠. 그러면은 요 로스 인포에 보시면은 2, 3을 보냈고 5를 받았다 라고 나올 겁니다. 맞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연결이 끊겨요. 네. 현재 서비스 서버는 살아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끊깁니다. 왜? 그렇게 프로그램 짜놨거든요. 그렇게 안 짤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고요. 자, 이렇게 해봤고, 만약에 원할 경우에는 2, 3을 넣는 게 아니고, 뭐 그냥 10을 넣던지, 30을 넣던지, 원하는 숫자를 넣게 되면, 거기에 대해 응답하는 값이 바뀌어지겠죠? 그죠? 자, 이어서, 알키트 그래프를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왜? 알키트 그래프는요,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 노드와 간의 메시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서비스는 한 번 하고 끝난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참고사항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 클라이언트 역할을요, 꼭 노드를 써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로스 서비스 콜 한 다음에 로스 튜토리얼 srv,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명이죠. 이런 명령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20을 넣어? 그러면 30이 돌아오고, 로스 서비스라는 명령어 중에서 옵션을 콜로 해가지고 또 서비스명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값을 두 개를 넣어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RQT를 써서 마찬가지의 것을 할 수 있는데요. RQT 키시고요. 기존에 있던 거 없애버리고, 자, 서비스 쪽에 서비스 콜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서비스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명이에요. 우리는 이제 로스 튜토리얼 srv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 보면은 A 값과 B 값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값, 예를 들어서 10, 그 다음에 뭐 50, 그래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콜이라고 전화기 모양 있죠? 센스하고는. 그죠? 예, 네, 잘했어요. 콜 값 딱 누르면 결과값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GUI 기반의 RQT를 이용하는 경우고요. 원하는 경우에 따라 이거 쓸 수도 있고 그냥 커맨드 명령을 쓸 수 있어요. 저라면 그냥 커맨드 명령을 쓰죠. 언제 저걸 키고 클릭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GUI 기반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요. 하나의 노드에서 이렇게 퍼블리시도 되고 서브스크라이브도 되고 서비스 서비스도 되고 서비스 클라이언트도 된다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대로 선언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자기가 보내고 자기가 받고 자기가 요청하고 자기가 응답하는 게 되겠죠? 근데 이런 목적은 말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걸 잘 맞춰주면 되겠죠?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하나의 노드에서 복수의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브, 서비스 서버, 서비스 클라이언트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챕터, 이렇게 한 장을 넣었고요. 소스 코드 내용은 아까 우리가 기클론을 통해서 한번 받아본 걸로 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라미터인데요. 파라미터 쪽. 아까 언급했었지만, 로스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로스 마스터라는 역할도 하고, 로스 아웃에서 로스에 관련한 로그 기록도 한다면서, 파라미터 서버 역할도 한다고 했었죠. 그걸 한번 지금 해볼 거예요. 해볼 거예요. 얘는요, 아까 우리가 만든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의 서비스 서버를 수정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캐킹 크리에이트 패키지를 통해서 패키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패키지 만들지 않아요. 얘를 수정해서 파라미터를 좀 테스트해 볼 겁니다. 뭐를 할 거냐면 지금은 A값 받고 B값 받은 다음에 그걸 더하기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외부에서 파라미터 설정을 통해서 얘를 더하기를 하고 빼기를 하고 곱하기를 하고 나누기를 할 거예요. 외부의 변수 파라미터를 통해서 내부의 프로세스를 바꿔버리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 위에 거 동일하고요. 여기 서비스 그대로 사용한 거 동일합니다. 변동 없어요. 근데 좀 여기 좀 추가됐죠? 플러스는 1로, 마이너스는 2로, 멀티플리케이션은 3으로, 디비전은 4로 뒷판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G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연산자는 그냥 플러스를 맨 처음에 덧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칼큘레이션 아까 그거랑 동일해요. 동일한데 내용을 좀 바꿨어요. 뭐냐면 이 G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더하기를 할지 빼기 할지 곱하기 할지 나누기 할지를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맨 처음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더하기만 하겠죠. 근데 파라미터가 바뀜에 따라서 요 수행하는 연산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게 한 방법을 이제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디비전 내용 동일하고요. 자, 요 부분도 동일해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냐? 여기 빨간색 부분.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는 다 동일한데 NH 한 다음에 set 파라미터 한 다음에 calculation 메소드를 플러스로 초기 설정해요. 매기 변수를 초기화 설정합니다. 처음에 매기 변수 calculation 메소드라는 매기 변수를 만들면서 그 값은 플러스야. 플러스는 1이죠. 현재. 라고 선언을 하게 된 거고요. 요 내용도 다 동일해요. 동일한데 요 부분 좀 바뀌었죠. 요 부분이랑 뭐냐면 아까는 무조건 대기했어요. 그죠? 요청 여기까지. 근데 얘는 무조건 대기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그 파라미터를 확인하려고 좀 이렇게 루프를 돌게 해놨습니다. 루프를 돌게 해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루프를 돌게 해서 어떤 루프 변수를 하나 설정해 놓고요. 그래서 여기 while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맨 처음에는 get 파라미터로 해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초기화 해놓은 그 파라미터 있잖아요. calculate methods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플러스 즉 1일 겁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변경되는 거 계속 체크하기 위해서 get 파라미터에서 계속 값을 받아올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는요 여기에 되어 있어요. spin once 원래는 스핀만 하게 되면 무조건 대기잖아요. 근데 스핀 once 하게 되면 한번 그 콜백 함수 처리 루트 처리를 하고 나서 요걸 수행하게 돼요. rslip 아까 우리가 10이라고 해놨죠? 0.1초마다 계속 체크해서 돌리는 거예요. 0.1초마다. 그래서 끝났어요. 끝. 그 다음에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안 바꿉니까? 예, 안 바꿔요. 예, 동일하게 쓸 수 있죠. 당연히. 왜? A, B 보내는 것만 하는 거니까, 걔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원래 서비스 서버 쪽을 수정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면 이 강의가 좀 흐름이 흐트러져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이 서비스 서버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 두 개 파일을 동시에 올릴 수 없잖아요. 수정된 거랑 수정 안 한 거랑 같이 올릴 수 없잖아요. 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라는 이름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실행해 보는 걸로 해볼게요. 여기 기존 거 서비스 서버라든지 그런 거 다 끄고요. 여기서 실행을 하고요. 레디. 그 다음에 서비스 서버가 이제 실행됐고요. 다음으로 이걸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초반에는 5가 나오겠죠? 더하기니까. 그러면 파라미터를 바꿔볼게요.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로스 파람 셋 한 다음에 calculate measured를 2라고 하게 되면은 바뀌게 돼요. 파라미터가. 그러면은 같은 2, 3을 보내더라도 마이너스 1이라고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연산 방법이 바뀐 거예요. 파라미터를 바꿈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거를 3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같은 값을 하더라도 6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나름 편리해요. 이걸 계속 응용하다 보면은. 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파라미터를 바꿈으로써 프로세스의 어떤 처리를 바꿔버리는 거죠.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것저것에 많이 쓰여요. 지금 이렇게 로스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값을 받지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get 한 다음에, 뒤에 건 필요 없겠죠? 딱 쓰면 3이라고 딱 나오죠? 파라미터도 명령어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트를 통해서 어떠한 파라미터들이 있는지 로스 2 네트워크에 뭐가 있는지도 체크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꼭 로스 로드라든지 로스 토픽이라든지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해요. 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로스 런치입니다. 로스 런치. 로스 런은 하나의 노드를 실행하는 명령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로스 런치는 뭐냐면 하나 이상의 정해진 노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 로스 노드 우리는 지금 한두 개 정도 뭐 실행해놓고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뭔가 로봇을 만들고 거기에 다양한 서비스 넣고 하면은 뭐 쉽게 2, 30개는 기본으로 넘어갑니다. 많게는 100개 넘어가기도 해요. 제가 최대로 많이 해본 게 한 160개까지 해봤어요. 장난 아니에요. 로봇 한 4, 5개 연결시키고 각종 센서 다 실행시키고 각종 뭐 슬램 그다음에 매니플레이션 기능 다 놓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내가 만든 거가 그 정도고 외부 사용하는 건 더 많아져요. 되게 복잡한 상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로스런을 100번 몇백 번 하려면 죽겠죠. 내가 뭘 실행하고 있는지 다 알 수도 없고 내가 실행시킨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어떤 정해진 노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로스 런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로스 런치는요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녀석인데요. 단순히 하나 이상의 노드를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키지의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노드 이름의 변경, 그 다음에 노드 네임스페이스 변경, 로스 루트 및 로스 패키지 패스 등 막 환경 변수까지 다 바꿀 수 있어요. 상당히 다재다능한 녀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얘도 기본적으로는 XML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XML 기반, 태그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 넣는 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 봐야 돼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뒤에 이어져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이제 그대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 깃클론 하셨죠? 깃클론 하시면은 이미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 토픽에 이 런치 폴더 원래 없었죠? 네, 런치 폴더 없었잖아요. 그 런치 폴더에 유니온 런치라고 넣어놨어요. 유니온 런치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요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만드는 방법은요, 간단한데요. 로스 cd 한 다음에 해당 이 런치 파일을 만들 그 패키지를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mkdir을 통해서 런치라는 폴더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그 폴더를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geeditor 통해서 혹은 뭐 다른 편집기도 상관없어요. 어떤 특정의 런치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어쩌고 런치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이동한 후에 그 내용을 넣으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런치 태그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안에 노드 태그가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드 내용 보면 패키지 적혀 있고 타입 적혀 있고 그다음 네임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하나씩 설명하자면 이 패키지는요. 패키지의 이름을 적어주게 됩니다. 어떤 패키지 안에
이 타입이라고 하면 뭐냐면 노드 이름이에요. 토픽 퍼블리셔라는 노드를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패키지 안에 이 노드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해도 돼요. 근데 이번에는 뭘 더 추가할 거냐면 네임을 바꿀 거예요. 무슨 네임? 노드의 이름을 바꿀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실습 통해서 알았잖아요. 고유의 노드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고. 만약에 중복으로 쓸 경우에는 그 전에 있던 노드가 죽어요. 그 다음에 새로 구동한 노드만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뭐 할 거냐면 퍼블리셔 2개, 퍼블리셔 2개, 서브스크라이버 노드 2개를 실행시킬 거예요. 각각 2개씩. 근데 2개 실행하면 죽겠죠? 하나는. 네. 그래서 이름을 하나는 1, 하나는 2, 서브스크라이버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1, 하나 2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실행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돼요. 실제로 이름이 바뀌어서 4개의 노드가 실행된 거죠. 같은 노드가 중복으로 2개씩 해서 총 4개의 노드가 실행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작성한 상태에서 로스 런치, 로스 튜토리얼 토픽이라는 패키지 안에 union.launch 파일을 실행한다라고 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라고 본다면 그냥 실행해도 되는데 그냥 실행하면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되나 메시지 아니고 그러니까 로스 인포라든지 로스 에러라든지 로스 와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안 돼요. 왜냐면 동시에 4개의 노드가 다 실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디폴트 설정으로는 아무런 그런 인포라든지 그런 와닝 정보를 볼 수가 없게 되는데 이 뒤에 하이픈 스크린이라고 하게 되면은 각 노드의 모든 것들이 화면에 뜨게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유용해요. 런치파일 실행했는데 아무런 에러를 확인 못 하거든요. 터미널 창에서. 그럴 때는 이 뒤에 스크린을 써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의 터미널에서 4개 노드의 모든 정보들을.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옵션으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실제 실행 경우는 어떻냐고요? 예, 로스 노드 한 다음에 리스트 하면요. 4개가 다 떠요. 4개 다 떠요. 근데 RQT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뭐냐면 퍼블리셔 1은 요 로스 튜토리얼 메시지 또 로스 튜토리얼 메시지 2개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이 서브스크라이브 노드가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를 2개가 다 받는 거예요. 1대 n이네. 그죠? 우리 토픽 할 때 설명했었잖아요. 1대 n이 지금 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픽 퍼블리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개가 동일하게 2개의 노드가 동일하게 또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는 맨 처음에 이거 튜토리얼 짤 때 나는 얘가 쏘면은 얘가 받기를 원했고 이거 원이 쏘면은 미안해요. 원이 쏘면은 토픽 서브스크라이버 1이 받기를 원했고 토픽 퍼블리셔 2가 쏘면은 토픽 서브스크라이버 2가 받기를 원했어요. 만약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예 분리해서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옵션을 하나 더 줘요. 이 그룹이라는 태그를 넣어서요. 그룹 이게 NS가 네임스페이스거든요. 요거 옵션을 넣으면은 별도의 그 이름으로 별도의 그 어떤 그룹처럼 해서 쓸 수가 있게 돼요. 요걸 이제 실제 이렇게 구현한 다음에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바뀐 게 뭐냐면요. 토픽 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노드 명도 변경돼요. 뭐냐면 여기서 보면 그룹을 해서 네임스페이스를 NS1, 그 다음에 NS2라고 지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 노드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되고요. 노드의 이름도 변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토픽 명도 변경하게 됩니다. 완전 그룹이 따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네임스페이스 부분 있죠. 여기서 RQT 그래프에서 요거 클릭하게 되면은 이 2개가 또 따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 외에 그 런치 태그는요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해본 거는 런치 태그가 써봤고 그 다음에 그룹 태그 한번 써봤어요. 그 다음에 노드 태그 한번 써본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머신, 그 다음에 include, remap, 그 다음에 env, 파람, 그 다음에 로스 파람, 테스트 등등도 있어요. 되게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책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예제랑 같이.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있다면 요 ARG, 아규멘트를 좀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한번 좀 많이 써서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여기다 기술해 놨습니다. 뭐냐면
로스 런치, 그다음 패키지명, 그 다음에 이 런치 파일명 한 다음에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외부에서 어떤 파라미터로 어떤 값을 줘요. 현재 얘는 업데이트 피리어드, 그러니까 주기.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아까 R 한 다음에 10Hz 한 다음에 그럼 루프를 돌렸잖아요. 걔를 뭔가 그 파라미터로 바꾼 다음에 외부에서 건드리려면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피리어드 한 다음에 30을 입력해 주면은 걔를 이제 얘가 로스 런치에서 런치 값으로 해서 피리어드가 맨 처음 10으로 적용이 되는데 30으로 변경된 후에 그 아규멘터를 이제 적용할 수 있게 타이밍으로 내부의 파라미터처럼 쓸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약간 트릭이라고 해야 되나? 스킬 같은 게 있어서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많이 써서 그래요. 이 언급한 이유는. 자, 이번 강좌 레포지토리는요. 리포지토리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GitHub 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git클론 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네. git클론까지 해봤습니다. 여기 git클론 적혀야 되는데 왜 git클론이 안 적혀있지? 이거 빠졌죠? 여기 git클론. 네. 이거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